MRI나 펫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펫 검사나 MRI 검사가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MRI나 펫 검사보다는 SNSB 검사가 훨씬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래한의원의 이진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매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치매 진단을 받으실 때 이게 어떤 정도의 진단인지, 그리고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검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검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치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되는 치매 선별 검사, 그리고 치매라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아보는 치매 진단 검사,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알아보는 치매 감별 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치매 선별 검사는 정상인지 아니면 치매 상태인지 혹은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상태인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요즘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 진행되는 검사가 이 치매 선별 검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MMSE라고 하는 검사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법들이 있습니다. 삼성병원에서 개발한 STQ라고 하는 검사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많이 쓰고 있는 하세가와 검사도 있습니다. STQ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가 치매 진단을 거부하시는 경우가 간혹 계시거든요. 나 그런 검사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때 보호자가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세가와 검사는 동양인들에게 좀 더 잘 맞춰진 검사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질문자가 바뀌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답을 얻을 수가 있어서 선호되고 있는 검사입니다. MMSE 검사가 한동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기 힘들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대안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하세가와 검사였습니다. 이런 치매 선별 검사에서는 치매의 심각성, 그리고 이제 심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CDR 검사라든지 GDS 검사를 보통 같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치매가 의심된다든지 이 정도면 치매다라고 생각됐을 때, 혹은 경도인지 장애가 의심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치매 진단 검사를 하게 됩니다. 치매 진단 검사는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신경과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매 검사는 이 치매 진단 검사입니다. 보통 SNSB라고 하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에서는 앞에서 하셨던 MMSE 검사가 포함된 1시간 반 정도의 질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 SNSB의 특징은 단순하게 이게 치매다 아니다를 떠나서 표준분포를 통해서 같은 또래 비슷한 학력의 사람들 100명 중에서 몇 등 정도가 되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치매인 가능성이 높은 건지, 아니면은 이 정도면 조금 인지 능력이 떨어지셨지만 괜찮으신 정도의 상태인지를 보게 되고, SNSB 검사를 통해서 사실상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병까지 거의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꼽히게 되는데요. 반대로 문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안 좋은 점수가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완으로 몇 가지 다른 검사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매라는 것이 확실히 밝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치매가 어떤 병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치매 감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치매 감별 검사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병은 약 50가지에서 70가지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병부터 보기 힘든 질환까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MRI를 찍기도 하고, 흔히 PET-CT라고 하는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혈액 검사나 뇨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신장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치매와 비슷한 상태가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고요. 뇌종양 같은 것이 뇌를 눌러서 치매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간독성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간 문제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치매 감별 검사가 되는 거고요. 이때 찍으시는 MRI나 펫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MRI는 실제로 뇌에서 혈관에 파열이 있다든지 혈관성 치매가 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뇌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위축은 오거든요. 그 위축이 된 정도에 따라서 또 치매가 심하다든지 안 심하다든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MRI는 특별한 것이 뭔가 나온다면 의미가 있지만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고 뇌가 그냥 위축된 정도시네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진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펫 검사 같은 경우에는 뇌에 어떤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건데요. 그 흔히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나 혹은 타우 단백질이 얼마나 뇌에 있는지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도당이 뇌에서 쓰이는 정도를 판별해서 뇌의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질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지, 펫 검사나 MRI 검사가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MRI 검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서는 그렇게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긴 힘들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MRI나 펫 검사보다는 SNSB 검사가 훨씬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한 치마 선별 검사, 그리고 어떤 정도인지,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치매 진단 검사, 마지막으로 다른 질환 때문에 치매가 생긴 건 아닌지 감별해내는 치매 감별 검사 3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선별 검사와 두 번째 치매 진단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상태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고요. 나중에 치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이 2가지 검사를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치매 검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치매 선별 검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MMSE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